반갑습니다. 예, 일상수요법 구조,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내용 가지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일상수요법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면서 공심의 표준이 되신 분들 말씀도 드리고 또 돌리기 위해서는 서원을 세우고 욕심을 놓고 감정을 놓고 또 습관을 잘 길들이자 하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익심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욕심이나 감정이나 습관 등은 공익심을 못 나게 하는 그런 원인이었으면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공익심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공익심 있는 사람이 되려면 공익심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네. 진짜요? 네. 할 일이 많아지는데? 네? 할 일이 많아져요. 공익심 있는 사람이 되면. 그리고 뭐 좀 해줘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도 하실래요? 왜? 하은교 왜 공익심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대종사님이. 정사님도 그러셨고 대산정사님도 그러셨고 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공심 있어야 된다고. 네? 공심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일단 돼야겠어요. 원리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산정사법어 응기편 27장에 보면 공심 양성하는 법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찌하면 공심이 양성되오리까 답하시기를 이 몸이 사은의 공물임을 알 것이라. 그리고 보호는 그러니까 보호는 의무다. 그리고 인생의 참 가치는 이타에 있음을 알 것이요 자리의 결과와 공익의 결과를 철저히 자각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산정사님께서는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왜 공심을 내야 돼요? 공익심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게 뭐예요? 이 몸이 사은의 공물이기 때문에 이러는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 또 이러는 곧 사은이요 사은은 곧 우주만유 전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쌍이요 사은인 거죠. 세상과 다시 얘기하면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니라 그러니 내가 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더 큰 나로 봤을 때는 그 사와 지금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사가 확대시켜 보면 다르지 않다. 불보살들은 시방일가 사생일신으로 산다 그러죠. 이 세상이 다 내 권속이고 다 내 몸이다. 그래서
이 내가 어떤 난지를 알고 나면 공익심을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참 내가 어떤가를 알면 공심이라 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공심이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전체가 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는 마음이 다른 사람도 내는 공심으로 보일 뿐이죠. 참 나를 알고 나면 공심을 따로 낼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참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참 내가 누군가를 깨달아야 이것이 절실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하지 않는 사람, 참 나를 깨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큰 공도자 되기는 어려워요. 세상에 내가 와서 봉사한다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정말 큰 봉사를 하신 분들은 보면 마음에 깊은 자각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세상을 위해서 큰 공도자가 되는 것이지, 나에 대한 자각이 없이, 참 나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큰 공도자가 되기는 어렵고, 세상을 품어 안는 그런 공익심을 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공익심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가 참 나를 알아야 돼요. 참 나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정산정 선생님께서 이 몸이 사은의 곡물이라 그랬습니다. 사은의 곡물이라. 깨치면 좋겠는데 이렇게 참 내가 누군지 알아서 내가 이렇구나 하고 깨쳐서 나가면 좋겠는데 이게 깨닫는 것이 쉽지는 않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정연을 따르자. 이러는 곧 일체중생의 본성이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재벌재성의 심이라 그랬죠.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께서, 대산종사님께서, 많은 스승님들께서 그 길을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따르면 돼요. 따르면 돼요. 진리는 깨닫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죠.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은 있잖아요. 옆에. 사람은. 우리 스승님들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따라서 가면 돼요. 그분들이 어떻게 사시는가, 어떤 마음을 내시는가 보면 그게 바로 공익심 있는 사람의 길이죠. 그 길을 따라가자. 그리고 공도주의의 세 번째는 공도주의의 결과를 알자. 다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인과 인과. 공도주의로 나갔을 때, 또 자리주의로 나갔을 때 그 결과가 다르더라. 인과로 보면 그렇더라. 공도주의로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위덕이 무궁하다 그랬죠. 아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앞에 내용에 보면 공도주의로 나가면 위덕이 무궁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될 때 나 스스로는 덕이 많아질 것이요, 또 세상은 정말 평등의 세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동을 하면 그때는 잠깐 이익인 것 같지만 결국은 큰 해가 나한테 돌아온다. 그 결과를 알자. 다시 말해 인과를 아는 것이 공익심을 공도주의로 나가게 하는 그러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공도자 숭배의 문화와 제도를 마련하자. 그랬습니다. 마련하자. 이 공도주의로 생활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이죠?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 마음에 그게 있으면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여요. 잘난 척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박수 받으려고 나와 있구만. 지 명예 때문에 나와 있구만.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 공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깎아내리지 말고 대우해주고 박수 쳐주고 도와주자.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도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거죠. 은불교에서는 이제 4월 달에 우리도 그 법포소식을 하고 법의 승급식을 할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공덕이 커지면 교단에서 뭘 주냐면 법훈을이라는 걸 줘요. 법훈. 대봉도, 대호법, 종사, 이런 법훈을 주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법의 훈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공도자들을 대우하는 거예요. 공도자들을. 세상을 위해서 크게 헌신한 사람들을 대우해 주는 거죠. 세상에서도 뭘 하죠? 국가에서 뭘 줘요? 훈장, 표창 이런 걸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도록 대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문화가 또 제도가 있어야 된다. 우리 교당에서 실현을 하고 있잖아요. 회보에 보면 공적인 활동들이 많이 나가고 또 공적인 일을 한 분들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무명시로 해주세요. 무명시로 그냥 당신이 한 거를 무명시로 해달라고 하시기도 해요. 근데 상황 따라서 해드리기도 하고 안 해드리기도 하는데, 공적인 일은 알아야 돼요. 알려주고 서로 저분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대우를 해드려야 되고, 또 그걸 보고 한편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공적인 일을 함과 동시에, 그래서 본인의 복이 쌓임과 동시에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공을 실천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사실은 복을 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단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러한 문화와 제도를 마련해 갈 때 공익이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공익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내가 공익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 좀 디테일하게 좀 연마를 해봤어요. 자, 보겠습니다. 공익심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 공도에 바탕한 생활,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 그랬습니다. 먼저 정산종사님께서 공도편 14장부터 17장까지 그런 사람의 모습을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그걸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보니까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익심 있는 사람은 곧 주인이라.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어떠냐? 첫 번째가 상이 없고 불평이 없고 몰라줘도 하더라. 성가 108장에 보면 그 노래가 있죠. 이임께서 내 마음 모르신들 어떠 하며. 몰라도 하겠다는 거죠. 몰라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다 내 일이기 때문에 알아주든 몰라주든 불평이 없죠. 상이 없고, 그래서 몰라줘도 그냥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중과 고락을 같이 한다. 주인은, 공심 있는 사람은 대중과 고락을 같이 한다. 혼자만 나만 좋으면 되고 이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프면 함께 하고, 또 즐거우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그렇게 하더라. 그리고 끝까지 하더라. 끝까지. 내 일이기 때문에 아님 말고가 아니고
끝까지 하더라. 그리고 공중, 물건, 명예를 아끼더라.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누가 엄부를 욕하면 욕먹어질 했나 보지. 아니고 그게 정당한 것이면 반성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않다면 알려줘야죠. 그리고 따져 물을 수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이 계속 그러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일이 아니라 하는 게 아니고 공중의 물건임의 명예를 내 것처럼 아끼기 때문에 따져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참 걱정이 많다 그랬습니다. 내 개인적인 어떤 욕심에 의한 그걸 채우지 못함에 일어나는 걱정이 아니라 이 공중을 위한, 대중을 위한 걱정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참 걱정이라. 공심 있는 사람, 주인 된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생활 속에서 그러면 드러난 모습들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된가. 첫 번째, 일을 선택할 때 있어서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 혹은 학생들은 지금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운 직장을 찾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될까 하고 이제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적성도 고려하고 성격도 고려하고 환경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세상에 유익을 주고 살 것인가. 내 배부르고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유익을 주고 살 것인가. 공심이 있는 사람, 공의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생각이 없다면 무조건 돈만 많이 주고 편한 곳만 찾겠죠. 근데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편하다 하더라도 공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만약에 세상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나만 좋고 세상에는 해가 되는 일이라면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쉬는 시간에 우리 하원교가 물어봤었는데 학생들 조모임을 할 때 역할을 분담하잖아요. 그 할 때 공심을 내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일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 발표를 정하는데 발표를 잘 못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공심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공심 있는 사람인가요? 공심 없는 사람인가요? 공심이 있다. 공심이 없죠. 능력이 없는데 나서면 안 되잖아요. 공심이 없는 사람이다. 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죠. 예. 그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사실은. 예. 그 사람이 자기 공명을 위해서 내가 드러나고 싶어서 했다거나 혹은 내 발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할게요 했다거나 그러면 어떤 거예요 돼요? 그게 어떤 거예요? 공심이에요? 사심이죠, 사심. 그 안에 사심이 들어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빈공명사라고 그래요. 공적인 것처럼 해놓고 사실은 속에 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능력이 없는데 나서가지고 사람들은 별로 은혜가 안 되고 자기만 좋아. 자기 발표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됐어. 근데 공적으로도 예를 들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럼 내가 할게. 내 능력은 없지만 할게. 그건 뭐예요? 공적인 마음이죠. 예, 이게 공심이에요. 예.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을 채워서 발표를 해야죠. 그게 진짜 공심이죠, 이제. 예. 은혜가 되도록까지 하는 거죠. 예. 마음은 내가 아무도 안 하려니까 내가 하겠다고 했지만 그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실제로 이제 발표를 할 때 하는 것이 진짜 공심이 되겠죠. 그래서
사적인 욕심 혹은 이 공적인 그 일에 대한 것이 이렇게 맞붙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걸 보면 이제 공심이 있는가 없는가가 드러나는 거죠. 공심이 있는 사람이면 대중을 위한 일을 선택을 하더라. 그래서 사가의 일과 공가의 일, 또 우리 교당의 일과 교구 혹은 총부의 일이 이렇게 겹쳤을 때는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자, 교당 일하고 집안일하고 겹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당 일을 먼저 하죠. 그래요? 아니던데? 법에 안 나오시던데? 집안일이 있어서 안 나오시던데? 표준은 뭐죠? 성공의사죠. 성공의사. 네. 더군다나 내가 공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래야겠죠. 네. 근데 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조절이 돼요. 이게 은근히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공적인 일을 할 수 있게, 아까 그랬죠? 본문에서도 공적인 마음을 지극하게 되면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은연 중에 도와주는 것이 있더라.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내가 공적인 일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서로 이렇게 대립이 될 때는 공적인 일을 선택할 수 있다. 제가 이걸 가지고 교당 식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화장실 휴게소 가시면 화장실 옆에 보면 이렇게 휴지가 떨어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주우세요? 줍는다. 안 줍는다. 아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아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역할을 뺏으면 안 되죠. 그죠? 저는 주웠어요. 저는 주웠어요. 그러니까 왜 안 주울까요? 물어봤더니 더러워서요. 두 번째는 양이 너무 많아서요. 아니 떨어져 있는 양이 너무 많아서 줍기가 힘들다고. 세 번째는 귀찮아서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옆에 칸으로 간대. 옆에 칸으로. 거기는 놔두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자들은 한 칸 만약에 못 쓰면 어떻게 돼요? 줄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동안에 청소할 사람이 오는 동안에 그동안에 많이 불편하죠. 내가 잠깐 주워내면 깨끗해지는데 그 잠깐의 더러움 혹은 귀찮음 때문에 안 하면 여러 사람에게 잠깐 내가 귀찮음으로써 유익이 되는데 그걸 안 하게 되는 거죠. 공심 있는 사람이라면 주울 수 있어야 되지. 주울 수 있어야 돼. 내 집에 있는 휴지 떨어진 거 줍잖아요. 주우시잖아요. 그죠? 주우시죠? 다른 누가 치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놔두세요? 예? 내 일이 아니니까 놔두세요? 줍잖아요. 그죠? 공심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공적인 것에 유익이 되면 선택을 하게 된다. 공심 있는 사람은 돈 쓰는 것도 달라요. 돈 쓰는 것도. 내 거치장하고 내 욕심 채우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일에 합력하고 가능하면 거기에 아껴서 쓰더라. 청년들도 요즘에 그거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죠? 요즘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죠? 네, 절약 프로젝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낭비되는 것 혹은 욕심으로 쓰고 있는 것들을 아껴서 모아서 공적인 일을 하자.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특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했는데
우리 회장님이랑 이렇게 청년 몇 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내가 좋다. 저게 공심 있는 모습이지 하는 생각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최근에 공적인 일에 합력하겠다고 자기한테 공돈이 생겼대요. 100만 원이 생겨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쓸 것 같대. 그래가지고 에이 그냥 교당에 내야겠다.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 가지고 있으면 쓸 데가 있지 않겠냐. 아니 어차피 딴 데 쓸 것 같대요. 그래서 그냥 가져왔으니까 알아서 쓰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지금 대중을 위한 책을 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잘 쓸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일반 분 중에도 이렇게 가져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에 존경하는 분인데 교도님인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 중에 교당에 이렇게 희사하는 것만큼 그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을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져오셨대요. 역시 신법이 다르구나.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 돈을 어렵게 모았을지 그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을 내셨기 때문에 이 돈을 정말 가치 있게 써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심이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같이 쓸 수 있을까 하고 그 고민을 하고 쓰더라. 음식 먹는 것도 달라요. 공심 있는 사람은. 저는 그 음식을 해 먹으려고 할 때 만약에 뭘 먹어야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고려를 해요. 일단은 건강에 도움이 돼야 되죠. 이 몸도 공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막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화에도 도움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교도님들하고 뭘 먹더라도 교화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실컷 사유 먹지만 해놓고 가서 막 삼겹살 5인분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교화도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검소한가. 그럼 막 그 밖에 나가서 막 그냥 평소에 그냥 먹는데 좀 과하다 생각할 정도로 먹는 거를 좀 저는 이렇게 좀 꺼리는 것 같아요. 같고 또 만들어 먹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좀 아까워요. 좀 빨리 먹고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 좀 빨리 먹을 수 있는 혹은 좀 그 시간이 좀 저는 좀 아깝더라고요. 음식 이렇게 하는데 시간 투자하니. 그래서 음식을 판단할 때도 공적인 마인드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섭취할까. 또 활동을 하는 것도 다르네요. 활동을 하는 것도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아시죠? 저 탁구 치는 거. 탁구를 제가 좋아하면 탁구를 칩니다. 탁구를 어떻게 치게 됐냐면 부교무 처음 나올 때 쳤어요. 그때부터. 어떤 생각으로 쳤냐면 내가 이 건강을 이 만사만리의 근본되는 또 공적인 일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 건강을 유지를 해야겠는데 그러려면 운동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일단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안 돼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안 되고 그리고 평생 할 수 있어야겠다. 평생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장소 제약도 좀 없어야겠다. 그리고 기왕이면 재미도 있어야겠다. 그리고 교화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선택한 게 탁구였어요. 다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이게? 탁구대 여기도 우리 있죠? 왔다 갔다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공간만 있으면. 그리고 돈이 별로 안 들어요. 라켓 한번 사면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또 교화에 도움이 돼요. 실제로 제가 여기 와서도 학생들 초창기에는 이렇게 같이 탁구 치면서 애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이랬던 경우가 있었고, 여기 오기 전에 춘천에 있을 때도 거기서는 실제로 그 아이들을 탁구 치는 걸로 이렇게 속된 말로 꼬셔가지고 이렇게 걔들을 교화를 했어요. 탁구 이렇게 해서 교당에서 이렇게 법회 보고 체육관 가서 같이 탁구 치고 하면서 그 친구들도 같이 요격해가지고 하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서 부교문 처음 시작하면서 탁구를 배웠어요. 배우고 나니까 가르쳐 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또 교무로서 그 운동을 하는 것이 위신에도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로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제 예를 든 것이고, 공심이 있는 분들은 똑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이걸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이 참 중요합니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못하면 실제 내가 해야 될 때 못한 일이 생기죠. 공사를 하는 사람이 내가 몸이 아파서 공적인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유가 어쨌든 간에 대중에게 해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반성해야 돼요.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불가항력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돼요? 공적인 일을 못했어요. 그러면 참여해야죠.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전에 목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저녁에 이걸 해야 되니까 빨리 약을 먹든가 목을 따뜻하게 뭘 해서라도 이걸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죠. 근데 그냥 가, 그냥. 그래갖고 실제한데 이러고 만약에 이러고 있어 봐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돼요? 공적인 사람은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리를 잘 못했으면 참여해야 된다고. 그런데 각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무 걱정할 거 없다. 공심에는 전체 공심과 부분 공심, 수무 공심과 나타난 공심, 바른 공심과 어리석은 공심이 있다. 그래서 나눠보면 그것이 둘이 되지만 사실은 하나다. 어떻게? 힘 미치는 대로 하고 바라는 바 없이 알뜰하게 바치고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이기 때문에 선공후사가 되고 그게 전체 공심이 된다. 그래서 그냥 힘 미치는 대로 하고 알뜰하게 바라는 법 없이 하면 되지, 그거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내 몸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면 특히 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앞으로 있을 것 같으면 더 관리를 잘 해야지 그게 바로 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공익심이 있는 사람은 사람 만날 때도 가려서 만나요. 아유, 사람을 어떻게 가려서 만나요? 다 만나야죠. 어떤 사람과 우리 시간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 만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야 되나요? 여러분들을 주로 만나야죠. 교당에 있으면서 혹은 밖에 나가서. 물론 가족도 만나야죠. 그런데 제가 운동을 좋아한다고 맨 동호회 사람들만 만나고 다녀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적인 일에 펑크가 나겠죠. 사람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공적인 일에 관련된 사람들을 주로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단체나 사회에 있다면 그것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내 한순간의 재미를 위해서 혹은 기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그 공적인 일과 관계된 사람들을 주로 만나게 된다. 그리고 배움, 자력, 이게 어디 나오죠? 일상성역법 6조, 7조. 6조, 7조를 실행할 때도 공심 있는 사람은 다르게 해요. 어떤 자력을 키울 것인가, 어떤 배움을 가질 것인가도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공적인 일에 쓸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거죠. 우리 심사님이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 여러 군데 공양을 하시잖아요. 왜 배우셨어요? 자랑하려고 배우셨어요? 아니죠. 공적인 일에 활용하기 위해서 교당에 이렇게 갖다 주시니까 챙기고 싶은 사람들 챙길 수도 있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배움이나 자력을 세우는 것들도 다 공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선택하고 배우더라. 가르치는 것도 그렇죠. 가르치는 것도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 법, 바른 도, 영생을 잘 사는 길, 그 떳떳한 길을 어떻게든 가르쳐 주려고 하지. 내 관심 있는 신변 잡기적인 걸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더라. 공심 있는 사람은 나눔도 다릅니다. 나눔도. 제가 이거 여기서 다른 내용 써놨는데 교통수단 선택할 때도 여러분들 이걸로 좀 아껴지려나 모르겠네. 보통 우리가 걷거나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고 다니죠. 근데 급할 때 뭘 타요? 택시를 타죠. 저는 서울 와서 택시를 거의 타본 적이 없는데 타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무튼 근데 언제 택시를 타죠? 급할 때 타잖아요. 급할 때. 어쩔 수 없을 때 타잖아요. 근데 그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둘 다 있겠죠. 근데 선택할 때도 그냥 단순히 편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아까 청년들이 그 절약 그 프로젝트를 하듯이 내가 공적인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통수단을 선택할 때도 내가 단순히 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내가 목적만 달하면 되고 나머지는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어디 총부에 가게 되면 그걸 공적인 돈으로 하거든요. 총부에 일을 보러 가면 사적인 돈으로 안 가요, 저. 공적인 돈으로 갑니다. 공적인 일을 보러 가면. 근데 그때 편하기 위해서 교당에서부터 택시 타고 가고 또 거기서 제일 편한 걸로 타고 가고 그렇게만 선택하고 산다면 그건 공적인 마인드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공적인 돈을 아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하고 또 저는 근데 그 버스 안 타고 다녀요. 버스. 저는 기차 타고 다닙니다. 왜냐면 그 버스를 타면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면 다른 일 볼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무조건 아껴야 된다 해가지고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아끼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제 마인드를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차 타고 다닙니다. 그래야 안에서 뭘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다른데 어쨌든 교통수단을 선택하고 내가 뭔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 공심이 들어가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심이 있는 사람은 공적인 것을 바라보고 항상 하기 때문에 거기서 공적인 은혜가 나오게 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익심 있는 사람의 모습은 옆에서 봤을 때 그냥 좋아요. 공적인 마음으로 행동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대중을 위해서 하는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을 보면 교당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대종사님 법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익심 있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더라 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뒤에 보시면 공심으로 하더라도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다 하는 내용을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어 공도편 25장에 보면 근본 정신은 다 같이 교단을 위한 공심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국적 견지에서 좋은 방법을 골라서 쓰라. 그리고 그 법에 잘 순응하라. 그리고 방향은 단합하는 것으로 발전을 도모하라 그러셨습니다. 밑줄 쳐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의 잘못을 전체에 둘러쓰고 시비하지 말라. 그래서 누가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드러내가지고 마치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이 다 알아야 되죠 하면서 어떤 사람 막 드러내는 것만 능사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꼭 다 능사는 아니다. 드러내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중도를 잡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합, 단합, 의리 이것을 표준으로 잡고 공심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뭐 잘못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것을 꼭 드러내는 것만으로 이것이 공심이냐. 그것이 만약에 화합을 방해하고 단합을 방해하고 의리를 해치는 것이라면 연마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공심을 써야지 공심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 나름대로의 공심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심의 방향을 이렇게 표준하라 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분 공심과 전체 공심 있죠.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부분 공심에 떨어지면 내 앞에 일,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한다. 그래서 전체 공심으로 더 크게 보고 공심을 써야겠다 하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대삼법어 법의편 18장에 보면 그 밑줄진 부분 보면 중군에 있는 사람 두 가지 의심한다 그랬는데 하나가 자기 공심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막으면 스승을 의심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공심으로 하는데 누가 못하게 해. 그러면 난 공심인데 못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또 스승을 못하면 막 의심해요. 스승님이 나를 시기해가지고 그런가? 혹은 동지가 나를 시기해서 그런가? 그렇게 하는데 자기 안에 자기 공심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공심에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전체를 보고 스승이 막으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의심하는 것은 바로 중군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돌아봐야 된다 하셨습니다. 또 공시편 30장에 공주사 단독 처리에 대한 얘기가 있죠. 공심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상해가 되지 않고 혼자 하는 것은 금기라. 그래서 금기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그거는 이렇게 크게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야단을 치고 원래대로 해놓으라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시편 30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 공부를 지금 했는데요. 우리가 공심으로 살아야겠다. 아까 다 말씀하셨죠. 공심으로 살아야겠다. 그런데 세상이 지금 아까 좌산 하나님께서 전 시간에 이기심으로 공도주의가 파괴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 개인의 어떤 이기심을 놓고 공적인 마인드로만 하라 하는 것이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는 사람이 해야죠.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이 그런 공도심을, 공도정신을 내가 속한 곳에서 이렇게 실현하면 사회가 골라지지 않겠어요? 최소한 그것은 골라지겠죠. 그리고 그것이 퍼져나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썩은 물도 샘물이 하나 솟아나면 맑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우리가 다 세상이 공도정신으로
지금 가득 차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역할을 해갈 때 이 대행사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생활평등의 공도정신이 세상에 편만한 그런 세상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예. 그래서 오늘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라는 내용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